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설계의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진법 테마 두 번째 시간에 팔진수와 이진수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팔진수와 이진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갖고 팔진수를 갖고 놀고 이진수도 갖고 놀고 열심히 한번 놀아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진수와 십진수와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십진수와 이진수의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죠. 자, 혹시나 팔진수와 이진수 부분만 듣겠다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십진수와 이진수와의 관계에 이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 시간을 안 들으신 분은 반드시 듣고 이번 시간을 들어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알고리즘 10번째 시간이 되니까 우리 중반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한 20여 강까지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벌써 절반까지 이르렀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20강 중에서 지금 10강째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11, 12, 12 해서 20강까지 점점 어려워지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해드리고 있는 것은 테마별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법 테마를 공부하고 있죠? 진법 테마 내에서 뒷부분을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수열 테마 가게 되면 수열 테마도 이제 앞부분은 쉽고 뒷부분이 어려워지는 거고, 배열 테마, 정렬 테마에서도 정렬의 앞부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어떤 테마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만약에 제가 정렬 테마, 배열 테마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에서는 배열 테마와 수열 테마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배열 테마 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진법 테마 중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테마에 내가 강하고 어떤 테마에 내가 약한지를 체크하셔서 약한 부분은 반복 청취를 해서라도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 시험에 그 어떤 테마가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팔진수와 이진수를 갖고 놀아볼 텐데요. 자, 열심히 한번 놀아보죠. 자,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든 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힘들다고 오늘 또 어떻게 또 강의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세요. 자, 이 팔진수와 이진수를 갖고 열심히 한번 즐겨보겠다. 자, 그런 마인드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 수업할 때 이진수와 팔진수의 변화는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근데 필기를 수업을 안 듣고 그냥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진수, 이진수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플로차트 먼저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교재의 오른쪽에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위주로 메모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자, 팔진수 하면은 숫자는 0부터 7까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십진수는 0부터 9까지만 표현할 수 있고, 이진수는 0부터 1까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16진수는 0부터 15까지의 숫자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예를 하나 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98 적어놓고, 이거 팔진수예요?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꾸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팔진수는 이런 숫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팔진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7이 되는 거예요. 십진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9가 되는 거지만 팔진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65라는, 제가 이걸 65라고 읽지 않습니다. 얘는 팔진수기 때문에 읽을 때 65라고 읽어버리면 십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진수를 읽을 때는 그냥 65, 팔진수 65다. 얘를 이진수로 바꾸겠다. 자,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기본적인 진법 변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많이 쓰는 수, 컴퓨터가 많이 쓰는 수는 바로 이진수예요. 이진수. 우리 인간이 많이 쓰는 수는 십진수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걸 배웠죠.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걸 배울 거예요. 팔진수.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거 배울 거예요. 이진수와 16진수 간에 바꾸는 변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다면 이제는 이번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건데, 그러면 팔진수와 이진수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3비트로 변환이 된다. 3비트다. 3자리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진수와 16진수를 변환할 때는 4비트가 필요하다. 4비트다. 요거를 이론적인 원리를 일단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진수와 팔진수와의 관계는 3자리, 이진수와 16진수의 관계는 4자리.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65라는 팔진수를 만약에 이진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얘를 세 비트의 세 자리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라는 숫자를 10진수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2진수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보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끝에서부터 2의 0승,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그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를 2진수로 바꿀 때는 4가 하나 필요하고 1이 하나 필요하고 2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를 2진수로 바꾸면 101이 되는 거예요. 자, 6을 2진수로 바꾼다. 역시나 여기서부터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4가 하나 필요하고 2가 하나 필요하고 1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8진수 6, 5를 2진수로 바꾸면 110, 101이 된다. 자, 이 원리. 자,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 8진수가 나왔다. 그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원리는 세 자리씩 끊어서, 세 비트씩 끊어서 그 세 비트 내에서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를 만들어서 2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얘를 10진수의 5라고 생각하고 5를 2로 나눕니다. 2로 나눴을 때 5를 2로 나눴을 때 2, 4, 나머지 얼마? 1. 이 1을 첫 번째 자리에다가 넣고, 그쵸? 그리고 발생됐던 이 몫을 내려서 또다시 2로 나눠서 이 0은, 이 1은 2, 나머지 0. 이 0을 두 번째 자리에 넣고, 자, 그리고 발생됐던 이 목 1을 내려서 한 번 더 2로 나누게 되면 이 0은 0 해서 발생되는 나머지 이 1을 마지막 자리에 넣고, 이렇게 바꾸는 원리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저렇게 2로 계속 나눠주는 것보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4가 하나 필요하고 1이 하나 필요하니까 5가 되는 거니까 101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물론 컴퓨터가 이해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저렇게 2로 계속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8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이 과정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16진수로 변환, 2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부분에서도 4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4자리로 끊는다. 그러면 4자리로 끊게 되면 만약에 6, 5라는 저 숫자가 만약에 16진수다. 그럼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겠다. 그럼 5라는 것은 어떻게? 3자리가 아니라 4자리로 끊어서 1, 2, 4, 8까지 만들어서 8, 4, 2, 1자리에다가 5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우리가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 이해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8진수 이번엔 3자리로 해볼게요. 8진수 2, 6, 5. 자, 이거 8진수입니다. 자, 이 8진수를 2진수로 바꿔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다리를 3개 내려야 돼.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얘도 다리를 3개 내려야 돼.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얘도 다리를 3개 내려야 돼요.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을 2진수로 바꿔주면 돼. 5가 되려면 4 하나, 1 하나 필요하고 2 필요 없어요. 6이 되려면 4 하나, 2 하나 필요하고 1 필요 없어요. 2가 되려면 4 필요 없고 2 하나 필요하고 1 필요 없어요. 정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8진수 265를 2진수로 바꾸면 뭐 맨 앞에 0은 생략해도 되니까 10, 110, 101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8진수 265를 2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자릿수를 다 잘라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한테 265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게 되면 컴퓨터는 저 265를 8진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진수 265를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럼 265를 가지고 다리 뭐 3개 내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릿수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5의 자리. 그러니까 265라는 숫자를 2 따로, 6 따로, 5 따로 떼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떼낼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 떼내는 방법. 자, 265라는 숫자를 각각 떼내는 방법은 얘를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잘 보세요. 자, 10으로 나누니까 얘가 몫이 2가 되고 20이 되고 몫이 6이 되고 260이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는 게 얼마? 5가 남죠. 그죠? 그럼 우리가 265라는 숫자를 떼내기 위해서 10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만들어진 이 5는 어디에 생겼어요? 이 5가 바로 여기에 생겼죠. 아, 우리가 265를 10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맨 마지막 첫 번째 자리가 되는구나 해서 이 나머지를 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를 2진수로 바꿔주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발생된 이 목,
몫을 내려서 얘를 또 한 번 10으로 나눠줍니다. 10으로. 그럼 몫이 2가 되겠고 20이 되겠고 나머지가 6이 되겠죠. 아, 이렇게 발생된 이 나머지가 바로 두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2를 내려서 또 한 번 나누죠. 2를 얼마로? 10으로 또 한 번 나눕니다. 나누면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2가 되죠. 이 2가 바로 세 번째 숫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결국 첫 번째 나머지가 마지막 숫자가 되고 두 번째 나머지가 두 번째 숫자가 되고 세 번째 나머지가 이 첫 번째 숫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팔진수를 입력받았을 경우에 각 자릿수를 떼낼 때 하는 작업이 10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챙겨주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팔진수를 우리가 지금 세 자리로 봤는데, 뭐 세 자리 너무 기니까, 자, 두 자리의 예를,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6, 5라는 숫자, 이거 팔진수입니다. 자, 이 팔진수를 입력받았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6, 5를 떼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6, 5라는 숫자를 뭘로? 10으로 나눕니다. 자, 몫이 6이 되고, 60이 되고, 나머지가 5가 돼요. 자, 이 5가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몫을 내려서 한 번 더 10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6이 돼요. 이 6이 바로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한다? 10으로 나누는 과정을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몫이 0이 될 때까지. 아까 세 자리였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한 번 더 있었죠? 마지막 단계에서 몫이 0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는 것은 팔진수의 자릿수를 떼내는 역할을 한다. 그럼 다 떼냈어요. 6 따로 떼내고 5 따로 떼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야? 6부터 얘를 세 자리로 나눠서 끝에 자릿수가 2의 0승 자리, 얘가 2의 1승 자리, 얘가 2의 2승 자리죠. 그러면 2의 0승은 1이고 얘가 2고 얘가 4니까 여기에 넣을 것은 6을 이진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 나누기 2를 해서 2, 3은 6, 나머지 0, 이 0을 첫 번째 여기다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몫을 내려서 다시 한번 2로 나눴을 때 2, 1은 2 해서 발생되는 나머지 1을 여기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이 1을 내려서 또 한 번 2로 나누게 되면 2, 0, 1, 0에서 발생되는 이 나머지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야? 자, 6을 우리가 나눗셈을 했을 때 6을 이진수로 바꾸면 0, 1, 1이 아니에요. 그쵸? 6을 이진수로 바꾸면 뭐예요? 1, 1, 0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눗셈을 이 순서대로 하니까 답은 0, 1, 1부터 먼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해야 돼? 거꾸로 출력해야 돼요. 그 거꾸로 출력하는 것도 이 알고리즘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팔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니까 자, 실제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플로차트를 들여다보자마자 자, 보통 사람이라면 오바이트가 막 나올라 그래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많아? 변수도 많고 식도 되게 많고 이걸 나보고 어떻게 풀어란 말이야?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팔진수와 이진수와의 관계는 이런 흐름, 이 개념으로 무조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변수의 이름만 살짝 바꾸지 팔진수의 기본적인 흐름을 완전히 통째로 다른 방법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팔진수, 이진수의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시험치로 갔을 때 팔진수, 이진수 변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흐름의 거의 90%는 유지하면서 변수명을 바꾸거나 순환 구조물을 약간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공부한 학생이 이거 나오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분석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bin 갈로 1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bin이라는 임의의 연립주택을 만들어 놓고 기업 공간을 만들어 놓고 100개를 세팅해 놓으라 이 뜻이에요. 자, 100개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100개를 세팅해 놓으랍니다. 그 다음에 센티의 초기치를 0으로 줄여요. 그리고 8을 입력받아야 돼요. 여기서 8이라는 것은 팔진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 예를 들었던 65를 입력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65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팔진수이기 때문에 팔진수 65라고 읽어야 돼요. 자, 팔진수 65를 입력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 NMG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있네. 그죠? 자, 목과 나머지를 왜 구합니까? 여기 보니까 10으로 나누죠. 입력받은 수 65를 8에다가 넣어놨으니까 8이라는 65를 10으로 나눴을 때 인트를 취하면 몫을 구할 수 있는 거죠.
10으로 나눠서 몫을 구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입력받은 수 6, 5에다가 빼기 방금 구한 목 곱하기 나누는 수 10을 곱해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목과 나머지 구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10강까지 오면서 마르고 닳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정도야 우리가 뭐 누워서 떡 먹기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방금 구했던 이 나머지를 A라는 기억 공간, A라는 변수에다가 잠시 넣어두래요.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잠시 넣어둡니다. 뭐를? 방금 구했던 나머지를. 무슨 말이냐? 자, 6, 5라는 숫자를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6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 5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된 이 5를 잠시 어디에다가?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넣어두래요. A라는 변수에다가. 그러니까 이 5를 첫 번째로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넣어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라는 기억 공간에 들어있는 이 5라는 숫자를 이 안에서 순환 반복 구조에서 I 값이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 순환 반복문을 3번 반복하래요. 이진수, 팔진수 변환 관계에서 팔진수, 이진수 변환할 때 이 네모 순환 박스를 3번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리 3개 내리기 위해서. 그죠? 다리 3개 내리기 위해서 이 안의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팔진수, 이진수 변환에서 이 부분이 갈로로 나올 가망성이 있어요. 왜? 팔진수, 이진수 변환은 3비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네모 박스를 3번만 반복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 값을 알 수 있으니까. 이진수와 16진수 변환 관계에는 몇 비트라 그랬어요? 4비트라 그랬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진수와 16진수 변환 관계에서는 얘가 4바퀴를 돌아주면 돼요.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이 안에 3바퀴를 변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야? 이 5라는 값을 만들어 놓고 이 5를 A라는 기억 공간에 넣어 놓고 난 다음에 이 5를 이제 뭐 한다? 이진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거야.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입력받은 수 이 A를 뭘로 나눈다? 2로 나눌 거예요. 2로 나누면서 인트를 취하면 뭘 구해줄 수 있어요? 몫을 구할 수 있죠. 몫이라는 변수가 위에서 한번 사용됐기 때문에 MOK로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변수랑 똑같은 이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M2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변수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은 혼란이 생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입력받은 팔진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목이라는 변수와 NMG라는 변수를 사용을 한 거고 이 안에서는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를 분리시켜서 5라는 수를 빼내서 A에 담아두고 그 A를 2로 나누면서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을 구하는 변수를 M2라고 하고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는 변수를 N2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면 역시나 몫을 구하는 것은 이진수로 바꿀 거니까 A를 2로 나눴을 때 인트치에서 몫을 구하고 나머지는 입력받은 수 A에서 빼기 방금 구한 목2 곱하기 나누는 수 2를 나눠주면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CNT는 CNT 플러스 1을 통해서 CNT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IN 갈로 CNT. BIN이 뭡니까? BIN이 바로 이 배열의 이름이 BIN이 되겠죠. 이 배열의 이름이 BIN이에요. 처음에 BIN 방을 몇 개로? 100개로 세팅해 놓으라 그랬죠? 입력받은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BIN 배열을 100개를 세팅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6개만 일단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쵸? 따지지 마세요. 자, 좋아요. 자, BIN 방을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이 BIN의 CNT 방 안에다가 나머지를 넣어두란 얘기죠. 그러니까 CNT 값이 얼마인데 CNT의 초기치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탄생되는 첫 번째 CNT는 1이 되겠죠. 그럼 갈로 BIN 1번 방에다가 나머지를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발생됐던 이 A 값이 뭐였어요? 5였잖아. 이 5라는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4가 되고 발생되는 이 첫 번째 나머지 얘를 어디에? BIN 1번 방에다가 넣어두란 얘기죠. 얘가 BIN 1번 방이에요. 얘가 2번 방, 얘가 3번 방. 그죠? 자, BIN 1번 방에다가 첫 번째 발생 나머지를 넣었어요. 첫 번째 발생 나머지를 BIN 1번 방에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몫을 다시 A에 넣으란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발생된 이 몫을 다시 어디에다가, 다시 나누는 자리에다가 넣어놓고,
이 수를 다시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이 1은 2 해서 발생된 이 나머지를 이제 어디에? 2번 방에다가 0이죠. 0을 이렇게 넣게 되죠. 됩니까? 그러면 이 나눗셈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몫을 다시 여기에다 넣어줘야 되죠. 우리는 여기서 뭘 나눈 건데? A를 2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반복에서도 얘를 A를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발생했던 이 몫을 어디에다가 A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만들었던 이 몫을 다시 어디에다가 A에 넣어주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또 한 번 그대로 실행이 되겠죠. 언제까지? 3번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3번만. 그러니까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면 돼요. 무조건 3번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몫이 0일 때까지만 했지만 얘는 무조건 3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수난문은 i가 1부터 3까지 이 말은 이 바퀴를 무조건 3번 돌려란 얘기예요. 자, 3번 돌려서 만들어진다면 자, 1이라는 몫이 다시 내려와서 2로 나눠주면 2, 0은 0, 나머지 얼마? 1.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는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러면 5라는 값을 이진수로 다 바꿨어요. 그럼 첫 번째 5는 끝났어요. 됩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5를 떼내서 5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줬잖아. 이제 6을 떼낸 이 6을 다시 여기에 넣어놓고 6을 3바퀴 돌려서 6을 이진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내려와서 어떻게 해? 몫이 0이냐 물었죠? 몫이 0이면 끝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몫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몫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몫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리어시켜서 볼게요. 처음에 6, 5를 입력받은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서? 10을 나눴어요. 자, 몫이 6이 되고 60이 되고 나머지 5가 됐어요. 이 5를 여기다가 첫 번째 공간에다 넣어놓고 얘를 바꿨잖아요. 101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하고 나니까 현재 몫이 0입니까? 아닙니까? 몫이 0이 아니죠. 몫이 6이잖아. 몫이 0이 아니죠. 아니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해야 되죠? 그 몫을 다시 8에다가 넣어라. 이 몫을 다시 어디에다가? 다시 8에다가 넣고 다시 10으로 나눠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얘가 우리가 8이었잖아. 8에다가 8을 입력받았잖아. 8. PAL. 그죠? 자, 8에다가 PAL에 들어있는 값을 10으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 회전에서 이 몫을 다시 PAL에다 넣고 다시 10을 나누는 거죠. 그럼 얘가 6이라는 값이 현재 PAL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10으로 나누니까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10영은 0, 나머지가 얼마? 6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6을 어디에? 여기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더 돌게 되면 현재 몫이 0이니까 이제 끝내라는 얘기죠. 두 자리 입력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끝내라는 얘기죠. 현재 이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몫이 6이니까 0이 아니니까 이 과정을 하러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몫을 다시 PAL이라는 변수에 넣어두고 올라가서 PAL을 다시 10으로 나누면 이 과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6이 생기죠. 그 나머지 6을 다시 A에 넣어두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얼마? 또 3바퀴 돌리죠. 그럼 이 과정을 또 3바퀴 돌리면 이번에는 A에 6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6을 해볼게요. 6을 2로 나눴을 때 2, 3은 6, 나머지 얼마? 0. 이 첫 번째 0을 여기다 넣고 지금 요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몫을 내려서 또다시 2로 나누게 되면 2, 1은 2, 나머지 얼마? 1. 이 나머지를 두 번째 방에 넣고요. 이거 두 번째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몫을 다시 내려서 다시 한번 2로 나누면 2, 0은 0, 나머지 얼마? 1. 이 1을 어디에다가 세 번째 넣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바퀴 돌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니까 아까 몫이 0이었잖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에요. 8진수 5, 6을 2진수로 바꾸면 101, 011이 아니에요. 8진수 우리가 처음에 8진수 5, 6을 입력받았나요? 6, 5를 입력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출력할 때 어떻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출력해야 되는 거야. 8진수 6, 5를 2진수로 바꾸면 110, 101이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입력받을 수는 6, 5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니까 5가 먼저 계산이 되고 6이 먼저 계산이 되는 거잖아. 5가 계산될 때도 101, 이건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 똑바로 하나 상관이 없지만 얘를 보게 되면 6이라는 값이 011이 아니라 10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력할 때 우리가 거꾸로 출력해야 돼. 그럼 거꾸로 출력하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출력문 보세요.
자, 순환은 i가 CNT부터 1까지 1씩 줄어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bin 갈로 i 방의 거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 배열의 이름이 bin이니까 bin 갈로 i를 써서 i 값을 큰 숫자부터 줄어들어라. 1까지. 그러면 CNT 값이 얼마예요? CNT 값은 여기서 변화가 되죠. 여기서 변화가 되는데 처음에 CNT 초기치가 0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바퀴를, 이 바퀴를 몇 바퀴 돌았어? 3바퀴를 돌았죠. 그럼 3바퀴를 돌게 되면 CNT 값이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요? 3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빠져나가서 다시 올라가서 이 바퀴를 또 한 번 3바퀴 돌았잖아. 그러면 CNT의 최종 값은 3바퀴를 2번 돌았기 때문에 6바퀴를 돌게 된 거죠. CNT만 본다면. 그럼 CNT 값이 얼마 최종적으로? CNT 값은 여기서 6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i는 CNT 6부터 시작해서 1까지 1씩 줄어들어라. 그럼 이 bin 배열 방해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이니까 6번 방부터 거꾸로 출력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110, 101이 출력되더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자, 우리는 처음에 입력받은 수가 8진수 6, 5였어요. 8진수 6, 5를 2진수로 바꿔라 했을 경우에 나눗셈을 해서 10을 나눠서 처음 떼낸 수가 5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5를 먼저 만들고 이 5를 2진수로 바꾸니까 101이 생겼는데 101이 아니라 원래는 10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을 만들었어요. 자, 6을 계산하니까 011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110이 돼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bin 방 전체의 방 안의 것을 거꾸로 출력하게 되면 그 값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자,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저만 재밌나? 자, 재밌게 이해를 하세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반복 청취를 하면서라도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10강까지 오면서 아직도 만약에 긴가 민가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계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컴퓨터의 원리와 컴퓨터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인간이 배우는 수학적인 사고를 잠시 버리라고 제가 이 알고리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고를 버리고 컴퓨터는 진짜로 단순 무식하게 이런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컴퓨터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창의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창의력을 못하지만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계라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 어떤 노가다 작업, 수많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두뇌 속으로 짧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딱 짜놓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어떤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컴퓨터는 빠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면서 컴퓨터가 우리에게 친숙하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의 싫어하는 노가다 작업, 반복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좀 더 재밌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플로우 차트를 들여다봤어요. 자, 정리 잘 하실 수 있을까 하고 믿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8진수를 2진수로 바꿔봤으니까 이제 2진수를 다시 원래의 8진수로 바꾸는 훈련을 자, 다음 페이지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진수를 8진수로 바꾼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좀 크게 세 자리로 바꿔보겠다고 제가 좀 크게 그려놨는데 자, 임의의 2진수를 8진수로 바꾼다. 일단 우리 그 필기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론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1, 0, 1, 1, 1, 1 011 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 2진수입니다. 그죠? 자, 이 2진수를 자, 8진수로 바꿔라. 어떻게 바꿉니까? 2진수와 8진수와의 관계는 항상 3비트, 3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3자리씩 끊어요. 이렇게 끊었어요. 얘도 끊었어요. 3자리씩 이렇게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어떻게?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얘가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얘도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얘도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1을 10진수로 바꾸면 지금 8진수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전체 2진수를 지금 8진수로 바꾸는 거지만 기본 원리는 이 2진수를 3자리씩 끊어서
그 세 자리에 해당되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그게 8진수의 한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4가 하나, 2는 없고 1이 하나니까 얘는 얼마? 5가 되겠죠. 그죠? 얘는 4 하나, 2 하나, 1 하나니까 얘는 7이 되겠고, 얘는 4 없고 2 하나, 1 하나니까 얘는 3이 되겠죠. 결국 문제의 정답은 이진수 101, 111, 011을 8진수로 바꾸게 되면 정답은 573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저거를 다시 밑에 써볼게요. 101, 111, 011 이 이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세 자리씩 일단 끊었어요. 끊고 난 다음에 얘가 사실은 2의 0승자리고 얘가 2의 1승자리고 얘가 2의 2승자리예요. 얘도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가 되겠죠. 얘도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자리가 되는 거예요. 16진수로 바꿀 때는 4자리씩 끊는 거예요. 4자리씩 끊으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4승까지 가야 돼요. 자, 지금 8진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얘네 두 개를 곱해요. 그죠? 우리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원리랑 똑같아요. 얘네 두 개 곱하면 2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이죠. 2의 1승은 얼마입니까? 2죠? 2 곱하기 1은 얼마? 2 더하기 2의 2승은 4죠? 4 곱하기 0은 얼마? 0. 요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3.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2의 0승 곱하기 1, 2의 1승 곱하기 1, 2의 2승 곱하기 1 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이니까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2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은 1 더하기 2 곱하기 0은 0 더하기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1은 4 그래서 4, 1에서 5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 각 자릿수를 2의 치수승으로 만든 다음에 그 치수승을 각각 곱한 다음에 이거를 모두 다 합하면 되는 거죠. 곱한 다음에 합한다. 또 지수승을 만든다. 그 개념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자, 지수승 만드는 변수를 A라고 했을 때 A는 A 곱하기 2를 쓰게 되면 얘는 지수승을 만들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A의 초기치가 2분의 1이었어요. 이 A의 초기치에다가 첫 번째 2분의 1을 넣었어요. 2분의 1을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뭘로 바뀐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로 바뀌죠. 그럼 이 1이 돌아서 다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1 곱하기 2니까 얘가 얼마로 바뀌어? 2로 바뀌죠. 그럼 이 2를 돌아서 다시 넣겠죠. 그럼 2 곱하기 2가 되고 얼마? 4가 되겠죠. 이 4를 다시 돌아서 여기 넣겠죠. 그럼 4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8이 되겠죠. 1, 2, 4, 8, 16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지수승을 바꾸는 식은 A는 A 곱하기 2를 하면 되는구나.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합계를 구하는 식은 썸은 썸 플러스 네모, 합은 합 플러스 네모.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bin 방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 이게 bin입니다. bin 갈로 뭐 i가 될 수도 있고 이 첨자 변수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bin 갈로 i 방 안에 있는 들어있는 얘와 얘 한 자리 한 자리를 뭘로 2의 지수승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2의 지수승은 a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결국 bin 갈로 i 방 안에 있는 거와 지수승을 만들어주는 a를 곱한 이 값을 어떻게 썸은 썸 플러스에다가 넣게 되면 이 곱한 값이 누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알고리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 치러 갔을 때 문제 받았을 때 절대 이거 먼저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보고 지문에서 8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8진수로 바꾸란 말이 있으면 이 원리를 끄적끄적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상기시키다 보면 아,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들이 이 알고리즘 속에 들어있겠구나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놓고 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원리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세 자리만 합니다. 세 자리씩 끊어서 세 개를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는 얘기야. 그쵸? 세 번씩 반복합니다. 역시나. 세 자리를 빼내서
모두 합계 누계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세 자리를 빼내서 모두 곱해서 모두 누계를 구해서 여기 집어넣고 세 자리 이진수를 빼내서 2의 치수승으로 곱해서 누계를 시켜서 여기 집어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쵸? 거기까지 기억하시면서 플로차트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플로차트에서 우선 BIN9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BIN이라는 배열 9개를 세팅하라. 그 다음에 HEX라는 변수를 썼네요. 원래는 이 HEX라는 변수가 이게 안 맞지만, 그러니까 뭐 변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 HEX라는 배열 3개를 세팅해두라.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야. 얘를 우리가 BIN이라는 변수로 쓰겠다. 배열로 쓰겠다. 얘는 HEX라는 배열로 쓰겠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A는 초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이 되어 있으니까 답은 일단 포스트잇으로 갈아 놓으세요. 보지 마시고요. 자, H, K, C의 초기치를 각각 0으로 뒀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순환합니다. 순환 반복 박스를 이거 몇 바퀴 돌으라는 얘기예요? CNT는 1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9바퀴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게 입력 기호기 때문에 BIN 갈로 CNT 방 안에다가 1부터 9까지 CNT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임의의 숫자 9개를 여기다 담아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실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NT 값이 1일 때 BIN 1번 방에다가 뭐 담아두고 BIN 한 바퀴 돌아서 BIN 2번 방에다가 뭐 담아두고 BIN 3번 방에다가 뭐 담아두고 4번 방에 담아두고 이렇게 담아두란 얘기예요. 얘가 9바퀴 돌면서 임의의 이진수 9개를 담아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입력을 받으라는 얘기죠. 자, 입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처리하러 내려옵니다.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키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K의 초기치는 0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탄생되는 K는 1이 되면서 얘가 어떻게든지 회전하면서 K 값이 1, 2, 3, 4, 5로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H는 H 플러스, 이거 우리가 많이 봤던 거 나오네요. 그쵸? H는 H 플러스 하고 뒤에 뭔가가 나온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집어넣자마자 H에 계속 누계가 된다는 얘기죠. sum은 sum 플러스 네모의 의미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2번하고 A하고 곱하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2의 0승 곱하기를 얘를 해야 되고 2의 1승 곱하기를 해야 되고 2의 2승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쵸? 됩니까? 각각 승수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2의 치수승을 만드는 게 여기서 뭐겠어요? 그쵸? A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숫자를 끄집어내서 곱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있는 건 뭐야? BIN 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BIN 갈로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갈로의 첨자 변수는 당연히 이후에 K가 사용됐기 때문에 1, 2, 3, 4, 5로 증가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BIN 첨자 변수가 K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답은 뭐야? BIN 갈로 K 곱하기 A로 하라. A는 지수승을 나타내는 거고 BIN 갈로 K는 이 안에 있는 이 지수를 끄집어내서 얘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 곱한 값을 어디에다가 H에 누계를 시키라는 얘기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거 다 더하라 이 말이죠. 그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이 A는 그러면 지수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A의 지수승을 만드는 공식은 얘를 지수승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공식 어떻게 된다? A는 A 곱하기 2를 통해서 지수승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 식이 어디 있나 가만히 쳐다보니까 여기 비교 판단문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때 A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5번 답은 A 곱하기 2를 통해서 첫 번째 A의 초기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여기 A가 들어가는 게 뭐야? 첫 번째는 2의 0승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2의 1승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2승이 들어가야 되죠. 2의 0승은 얼마? 1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이 A는 첫 번째 1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A의 초기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A의 초기치를 1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여기 1이 들어갔어.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1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A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의 1승이 만들어지죠. 그 2가 들어가서 2로 활용하고 다시 올라갈 때 2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2, 4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A는 4가 되는 거니까 2의 2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6진수 변화할 때 한 바퀴 더 돈다 그러면
4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4, 2, 8에서 8이라는 값, 2의 3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A는 2의 치수승을 만들어주는 거야. 2의 치수승을 만들어서 뭐랑 곱한다? 비하행 갈로 K방 안에 있는 숫자 한 개 한 개씩 곱해주는 거죠. 그 값을 어떻게? H에다가 누계를 시킨다는 거죠. 이 짓을 언제까지? 이 짓을 언제까지? 여기서 이 3번 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뭐야 또 MOD가 또 왜 나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MOD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마름모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없다고 생각하고 마름모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 짓을 3번 하면 돼요. 그쵸? 하나, 둘, 3개잖아. 8진수, 2진수 하기에는 3비트니까 3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늘어난 숫자는 뭐예요? K가 늘어났죠. K가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K 값이 최종 3이 되는 순간 누계를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숫자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마름모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K = 3 요렇게 들어가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왜? K가 3인 상태에서 일 처리를 다 하고 3인 상태에서 일 처리를 다 하고 끝났잖아. 요거 다 끝났잖아. 끝나고 K가 3이냐? 예스 하고 끝내서 빠져나오면 되잖아. 또는 K는 3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K가 2보다 크면 이거 쓸 수 있어요. K가 2보다 큰 숫자가 3이잖아. 그죠? 이 마름모 안에 저렇게 쓰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저 안에다가 또 MOD라고 또 적어놨네? 무슨 말이야? MOD 갈로 3번 = 0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K 값이 3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냐는 얘기잖아. 그러면 K 값을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만약에 나머지가 0이라면 이 K는 뭐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중에서 8진수, 2진수 변환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다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쉬운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왜? 이거 3바퀴 돌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K가 3이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K가 3이냐가 아니고 MOD가 들어가 있으니까 K가 3이 되려면 나머지가 0이 되려면 3하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러니까 K를 얼마로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란 소리는 K가 3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3번이 좀 까다로웠는데 그래서 3번 답은 K,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3바퀴 돌리기 위해서. 그쵸? 자, 3바퀴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제 이 첫 번째 과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뒷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배열의 첫 번째부터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101이 있었다면, 이 과정이 421이니까 5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101을 5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내서 나옵니다. H 값이 뭐가 돼 있는 상태야? 5가 돼 있는 상태예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니까 요거 다 곱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5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 과정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H 값을 어디에다가 HEX 방 안에다가 담아두라. C는 C 플러스 1에서 C의 초기치가 0이었으니까 C의 첫 번째 값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HEX 1번 방에다 H를 담아두라. 이 방 이름이 뭐야? HEX야. 그쵸? 방금 계산했던 이거 다 곱해서 누계 구했던 그 H가 5였으니까 그 5라는 값을 HX 1번 방에다가 담아두란 얘기예요. 그쵸? 그 H를 HX 1번 방에다 담아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실은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얘를 2진수를 8진수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여기까지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얘는 뭐냐? 끝났잖아. 이제 이 과정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다음 하러 가야 되겠죠? 이 다음 하러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얘가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가 돼야 돼. 그쵸? 그러려 그러면 아까 지수를 만드는 A는 A 곱하기 1에서 이 A 값이 다시 1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이 A 값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A는 A 곱하기 2에서 1, 2, 4까지 바뀐 상태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끝났으면 다시 이거 할 때는 그 A가 다시 처음에 1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A의 초기치를 다시 1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
다 곱해서 합계 h를 구했잖아. 그 h가 5였잖아. 그럼 5가 끝났으니까 다음 과정 할 때는 이 h의 첫 번째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만약에 h를 아무것도 없이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구한 총 값이 만약에 6이었다 그러면 얘랑 더해서 11이라는 값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되돌아 올라갈 때는 h도 비워둬야 돼. 그러니까 h의 초기치도 0으로 바꾸고 누계 지수승을 구하는 a의 초기치도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초기치의 변경 부분이에요. 그죠? 자, 초기치를 변경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k가 9보다 작을 때까지 올라가는 얘기예요. k가 9보다 작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8까지 올라가는 얘기죠. 8까지 올라가는 얘기는 마지막 8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 탄생되는 k는 9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바퀴를 몇 바퀴 돌려라는 얘기야. 이 바퀴를 9바퀴 돌리라는 얘기죠. 왜? 세 자리니까 이거 9바퀴 돌리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3바퀴 돌리고 그 다음 3바퀴 돌리고 그 다음 3바퀴 돌려서 총 9바퀴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순서를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내려와서 1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내려와서 올라간 다음에 또 1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1바퀴, 2바퀴, 3바퀴 돌고 끝나는 거예요. 3바퀴. 그죠? 올라가서 또 3바퀴. 그죠? 올라가서 또 3바퀴. 그래서 9바퀴를 돌고 끝내란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K가 9보다 작으면 올라가라. 8인 상태에서 올라가면 마지막 K는 9가 되는 거니까 총 9바퀴를 도는 거죠. 이 안에서 작은 회전 3바퀴, 요 작은 회전 3바퀴를 3번, 1번, 2번, 3번 돌면 총 이 K는 9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진수가 입력받은 수가 101111011이다. 자, 이 이진수다. 그러면 처음에 3바퀴 돌려서 5를 만들고 처음에 3바퀴 돌려서 7을 만들고 또 3바퀴를 돌려서 3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진수는 사실 거꾸로 입력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출력할 때는 항상 거꾸로 출력해야 돼요. 입력 자체가 앞에서부터 됐다는 얘기는 사실 거꾸로 출력해야 돼요. 항상 거꾸로 출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순환문에서 이제 출력하는 문이죠. 이제 거꾸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출력하기 위해서 CNT는 6번이다. 그러면 CNT 값은 총 9개의 방이었으니까 CNT가 뭐가 돼야 돼? 9번 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6번에 적을 수 있는 거는 CNT는 9번 방부터 1번 방까지 일씩 줄어들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근데 답항에 찾아보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목적은 뭐야? 9번 방부터 1번 방까지 거꾸로 출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아니지. 9번 방이야. 3번 방이지. 3번 방. 왜 3번 방이에요? 제가 이 BIN으로 착각했다. 그죠? 우리가 출력하는 것은 HEX를 출력하는 거죠. 그죠? 얘는 방이 9개지만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얘가 1번 방이 되는 거고 얘가 2번 방이 되는 거고 얘가 3번 방. 누구의? HX의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출력할 때 이거 출력해야 되니까 3번 방부터 1번 방까지 일씩 줄어들어야 되죠. 그쵸? 정정합니다. 자, CNT 값은 얼마? 3번 방부터 1번 방까지 일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쵸?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답항이 여기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3이 되고 내려오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거꾸로 찾아보세요. 3이 될 수 있는 숫자. 3이 될 수 있는 숫자는 K값도 안 되고, 그쵸? CNT 값도, K값은 9까지 가버리고, 그죠? CNT라는 거는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CNT는 여기서 9바퀴 돌았으니까, CNT가 9까지 가 있는 상태죠. 그쵸? 3이 되는 건 뭐다? 그쵸? 이 C가 중간에 왜 있을까요? 그쵸? C죠. 이 C라는 값은, C는 C 플러스 1인데, C의 초기치가 0이었죠. 첫 번째 이 회전에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C 값은 1부터 통과해요. 그쵸? C가 1부터 통과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3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 이 과정은 3바퀴씩 3번에서 9번 돌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는 3번밖에 안 돌아요. 그죠? 맞습니까? 1번, 2번, 3번 내려오고 한 번 내려왔어요. 이거는. 그리고 올라가서 또 1번, 2번, 3번에서 내려오고 이제 2번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과정은 세 번밖에 통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K가 여기 있으니까 전체를 조정할 때는 이 부분에서 이 K는 이 안에 박스가 세 번씩 세 번 돌았기 때문에 9번 도는 거지만 이 부분은 딱 세 번밖에 안 돌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수는 C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3이지만 답항이 3이 없을 때는 3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될 수 있는 건 뭐다? 3 대신에 C를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실수를 잘했어요. 그쵸? 왜?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요거 대신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또 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순환을 종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순환을 종료시키면 되는 건데 여기서 순환의 기준을 K로 잡아놨기 때문에 K값은 이 안에서 회전되기 때문에 총 9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K가 9보다 작으면 끝내라는 얘기가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9바퀴를 돌려놓고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은 C라는 값도 쓸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C라는 값은 얼마? 그쵸? 3. C가 3보다 작을 경우에 요렇게 해서 이쪽을 yes라고 해놓으면 이것도 이거 대신에 이게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세 번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C가 3보다 작은 수는 2니까 2가 마지막에 올라가겠죠. 2가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최종 C는 3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C가 3이 되는 순간 밑으로 빠져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서 K가 9보다 작다가 답이 될 수 있지만 C가 3보다 작다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수 잘했어요. 그죠? 뭐 실수라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진수를 팔진수로 변하는 과정이 그 어떤 원리로 이 과정을 순환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약간 여러분이 지금 10강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초중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을 살짝 버려놓고 컴퓨터가 반복하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아 컴퓨터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구나. 되게 머리 아프겠죠? 머리 아플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짜준 프로그램인데. 그쵸? 우리 인간이 짜준 프로그램을 이렇게 반복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 하니까 왠지 그런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옛날에 뭐, 그 잡지책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 혈액형별, 성별, 뭐 이렇게 성격 찾기 이래갖고, 당신은 빨간색을 좋아합니까? Yes, No. 나는 빨간색 싫어하니까 No로 갔어요. 그럼 No로 가면 당신은 뭐, 면을 좋아합니까? 뭐 밥을 좋아합니까? Yes, No.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 결국 당신의 뭐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재밌게, 우리 잡지책 보면서 그거 되게 재밌어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나오나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재밌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확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그 입사 시험이나 그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뭐 100대 1, 200대 1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확률에, 그 경쟁률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소신적으로,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성계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태평양 바닷가에,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바닷가에 저 밑에 심해에 살고 있는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 동물을 뭐 예를 들어서 맹꽁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 맹꽁이는요 1000년에 한 번씩 햇빛을 보러 수면 위로 올라온대요. 그럼 수면 위에 딱 1초만 햇빛을 딱 보고 다시 저 밑에 심해로 내려가서 1000년을 살다가 1000년 만에 한 번씩 올라오는 속칭 맹꽁이라는 그런 동물이 있대요. 태평양 바닷가에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구명 튜브, 그죠? 구명 튜브를 태평양 바닷가에 재미로 탁 던졌을 때 맹꽁이가 탁 올라왔을 때 그 구명 튜브가 목에 탁 걸리는 그 확률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런 확률도. 근데 우리 기껏 해봐야 뭐 시험 치는데 뭐 100대 1, 200대 1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쵸? 로또를 사라.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진수를 팔진수로 바꾸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진법 관련해서 진법 변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이진수, 8진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진수, 이진수는 너무 쉽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사산업기사에서는 이진수와 8진수의 관계가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어요. 진법 테마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진법 테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16진수 간의 변화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다음 시간 수업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6진법 변환을 간략하게 하고요. 실제로 이제 진법 변환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진수의 노름이니까 이진수 갖고 노는 페리트 체크 부분을 다음 수업 시간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뭐 그레이 코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진법 테마에서 진법 변환 부분만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진수, 8진수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진법 변환 부분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페리트 체크나 또 보수나 그레이 코드는 실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보수 부분도 한번 나왔었고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또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좀 까다로운 강의였긴 했지만 자, 우리가 벌써 반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일단은 반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한 7,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남아있는 나머지 20강까지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니까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